주별 강의 계획. 건강이 뭐냐? 건강성이 질병 발생과 예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제 3주, 4주 있는 걸 좀 당겨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자, 이겁니다.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중보건, 퍼블릭 헬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위생, 보건 개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임, 집단입니다. 퍼블릭 헬스,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건강과 공중보건의 어떤 발달 역사, 히스토리랄까? 자, 이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에 일반적인 어떤 건강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영아 사망률, 그다음에 유아 사망률, 그다음에 조 사망률, 모성 사망률, 그다음에 질병 이완율, 평균 수명, 자, 이런 지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지표 중에서도 특히 국가나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영아 사망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 그다음 각각의 이 사망률 나옵니다. 이 사망률을 어떻게 구했느냐? 자, 이 지표를 보도록 합시다. 우선 WHO에서 보건 수준, 다시 말해서 건강 지표로 삼고 있는 지표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3대 지표. 평균 수명 첫 번째. 자, 평균 수명 어떻게 정의했느냐? 다시 말해서 0세의 평균 수명. 다시 말해서 출생 시에 남아있는 여명, 그리고 앞으로 살 수 있는 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느냐? 자, 이걸 출생 시 평균 여명을 다른 말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수명. 그 다음 조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보통 사망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하는 식은요, 이겁니다. 총 사망자 수를, 1년간 총 사망자 수를 1년의 중앙에 해당되는 연앙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수로 나누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전체 인구 숫자가 계속 변화가 오잖아. 바뀝니다. 일정한 값이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자, 연앙 인구, 1년의 중앙에 해당되는 그 날짜의 인구,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의 중앙에 해당되는 날짜가 언제일까? 6월 30일일까? 7월 1일일까? 7월 1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연항인구 뭐라고 서치됩니까? 그 해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일 기준의 인구입니다. 자, 연항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0을 해줘라. 그러니까 1000명당 이제
사망자가 몇 명 나오느냐? 이 값입니다. 자, 조사망률, 총 사망자 수를 연항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0을 해줘라. 그 다음, 비례 사망자 수. 자, 이거는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총 사망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라. 자, 됐습니까? 그래, 비례 사망 지수, 조사망률 어떻게 구했는지, 평균 수명 어떻게 구했는지 식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국가 간의 건강 지표는 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느냐? 자, 이겁니다. 조사망률, 평균 수명, 비례 사망자 지수,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질병 이완율, 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데 주로 뭘 쓴다? WHO에서 지금 건강지표로서는 이 세 가지를 많이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세 가지 요소를 뭘 가지고 3요소라 하냐? 자, 첫째, 보건교육, 둘째, 보건행정, 셋째, 보건법규, 이 세 가지를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자, 정도만 됐고, 그 다음 공중보건사업을, 자, 공중보건사업 3대 보건사업의 접근 방법으로는 봉사, 통제, 교육, 이걸 접근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과제가 뭐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 수준 및 대책, 이렇게 크게 나누었다면은, 질병, 크게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비병원성기 첫 단계, 1단계, 그 다음 초기 병원성기 2단계, 그 다음 불현성 감염기,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감염이 됐지만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나타나지, 감염된지 안 된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계가 지금 불현성 감염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염됐다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발현성 질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회복돼야 되는 회복 단계, 회복기. 자,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나눴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조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자, 비병원성기 1기,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 각각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불현성 감염기 나오면은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하자, 이 말입니다. 중증으로 가는 걸. 그 다음 발현성기 나오면은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기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 가지고, 자, 1, 2기는 1차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예방에 환경위생, 예방접종, 보건교육, 그 다음 특수예방까지 예방을 하고, 그 다음 감염되었다 그러면은 가능한 빨리 진단하고 검진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으면은 악화 방지, 자,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예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서는 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크게 나눠가 1, 2기는 이렇게 예방 의학, 그 다음 보건 관련된 이 과학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제 병이 벌써 감염됐습니다. 그러면은 의학에서, 의료 영역에서 치료가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재활의학 분야에서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치료의학, 재활의학 이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와 같이 환경을, 아니면은 예방접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환경위생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더 질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영역, 자, 이 영역이다 보시고, 이제 공중보건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자, 히스토리 보시면은 이제 고대기, 자, 고대, 중세기, 그리고 여명기, 그러니까 공중보건이 이제 탄생되는 여명기, 요람기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이 확립되고 발전되는 단계,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고대에는 주로 언제를 고대라고 얘기하느냐? 자,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AD 500년 정도까지. 자, 여기가 우리가 고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고, 여기는 주로 개인 위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인 공중이 아닙니다. 퍼블릭 이쪽 개념보다는 개인 위생 중심으로, 자, 고대에서는 이제 어떤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개인 위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BC 한 4000년경에 인도 문명에서 나옵니다. 이 도시계획 건설 목욕탕 배수관 시설이 이 당시에 벌써 설치되어 있다는 그 어떤 자료가, 문헌이,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BC 한 1000년경에 변소시설, 하수시설이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한 1000년경에도 결국에는 구약 성서의 레위기의 위생에 관한 이런 내용들 많이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문명에서는 이게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BC 한 4000년경 같으면은 어떤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배수관 시설이 있었다라는 이런 유적 발굴. 자, 여기에서 배수관 시설이었을 것이다. 목욕탕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하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어디? 자, 구약 성서의 기록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리고 나서 로마 정기 인구조사도 했다고 그러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에 공중 목욕탕 시설, 상하수 시설 있었다고 그러는 유적 발굴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의학, 그러니까 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BC
460년에서 377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러면서 뭐 의사들 간호사들이 선서하잖아, 그죠? 자,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어요. 자, 이때 히포크라테스가 어떠한 장기 사액체설 4개 액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주장을 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위생이란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에 사용한 사람이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고대 쪽입니다. 그럼 이제 중세로 넘어와 봅시다. 자, 중세는 AD 501년에서 1500년까지 자, 이때를 우리가 중세기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주로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떤 기독교 문화죠. 그죠? 자, 이 기독교 문화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자, 이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치스러운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염병 굉장히 유행한 특히 패스트, 유럽을 휩쓸는 패스트, 나병, 자, 이런 것들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런 어떤 전염병이 유행되고 하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자, 연구도 많이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중세기를 거치고 와서 이제 15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제 공중보건 사상이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중세까지는 그렇게 확고하게 나타나지를 못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명기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공중보건 사상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산업혁명도 이제 일어납니다. 문해혁명, 프랑스혁명, 영국 산업혁명 자, 거치면서 많은 연구들이 당연히 진행돼 나오겠죠. 이때 이제 서서히 위생행정도 갖춰지고, 그리고 우두 종두법으로 제너의 종두법으로 건강 찾아야 되겠다, 면역 갖춰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1848년에 영국의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1848년에. 그리고 나서 1749년에 스웨덴에서 이제 최초로 국세조사를 실시를 했다. 그리고 제너가 우두법, 종두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근대의학의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보건이 확립된 시기는 이제 1850년에서 1900년 자, 이때이다. 이때 이제 예방의학적 사상이 대두된다. 쉽게 얘기해서 질병이 벌써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1850년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세계 최초 근로자의 질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보호법이 독일에서 1833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에서 처음 질병보호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1866년에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가 영국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866년에 역시 독일 뮌헨 대학의 위생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생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산업위생학의 어떤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 오면은 프랑스에서 이 탄저균에 대해 가지고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그 다음 파상풍 결핵균 등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균이 발견된다. 이 균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균을 보려니까요. 뭔가 확대를 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현미경으로 균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50년에서 1900년까지 이런 것들이 균도 발견되고 이제 계속 발전해 왔고, 그리고 2000년 이제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퍼블릭 헬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자, 이때 1900년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 보건에 관해서 좀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보건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1919년에 보건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이 이런 행정부 속에 보건을 담당할 어떤 기틀을 1919년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었을까? 나라 만들고 국가 만들어지고 나서 1948년 이후겠지.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도 의료를 담당했는 관청이 있었잖아. 약국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도 있었을 텐데 현대의학으로 현대보건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그런 질병 관련해서 어떤 행정 아니면은 정부에 관한 정부에서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느냐.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교수 요목은 잠시